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을까부터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밤새 수다를 떨어도 아쉬웠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약속 하나 잡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정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사회성이 망가진 건 아닐까 하고요. 만약 요즘 이런 고민으로 자책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죄책감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은 나빠진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걸 다들 한 번쯤 경험하실 텐데요. 사실 이 현상은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심리학적 메커니즘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1992년에 제안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사람이 남은 시간을 얼마나 길게 느끼느냐에 따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언젠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넓혀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감각이 점점 또렷해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목표를 바꿉니다. 정보 수집이나 인맥 확장보다 지금 이 순간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소수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그 피곤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사람이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는데요. 흔히 던바의 수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관계는 최대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0명 안에서도 관계는 다시 층층이 나뉩니다.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핵심 친구는 5명 정도, 그 다음으로 친밀한 친구는 15명, 편하게 어울리는 친구는 50명 정도라는 게 던바 교수의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숫자가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 변한다는 점인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관계의 폭이 가장 넓어졌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정리되고 좁혀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자연스럽게 좁혀가고 있는 건 이상 증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겪어온 아주 보편적인 발달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20대 초반까지는 관계를 넓히는 게 생존에 유리했지만 30대 이후부터는 한정된 에너지를 아무데나 나눠주면 정작 중요한 관계와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게 되니까 뇌가 알아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원치 않게 혼자가 되어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 상태로 정의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관계가 싫어서 도망치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한 고독에 훨씬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를 헷갈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외로움이라고 착각한 채로 억지로 약속을 늘리고 사람을 만나면 정작 채워야 할 건 못 채우고 에너지만 더 소진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걸 자발적인 고독이라고 정확히 인지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이 훨씬 줄어들고 그 시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관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락하고 만나고 감정을 신경 쓰는데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종의 자산 관리와 비슷합니다. 20살 때는 관리해야 할 다른 일이 적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넘쳤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 가족, 건강처럼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늘어나면 관계에 배분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줄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있으려 할 때 생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드는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관계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정리를 죄책감 없이 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고 난 뒤의 감정을 기준으로 관계를 분류해보는 겁니다. 만난 다음 날 기운이 나는 사람과 만난 날 밤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절교를 선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덜 폭력적이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적은 방법입니다. 굳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통보할 필요 없이 답장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무리 없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비워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감각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감각이 자리 잡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남아있는 소수의 관계에는 오히려 더 정성을 쏟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의 폭을 좁힌다는 건 아무에게도 마음을 안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몇 명에게 마음을 더 깊게 쓰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생일을 챙기거나 안부를 먼저 묻는 작은 행동 하나가 넓지만 얕았던 관계보다 훨씬 큰 만족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관계가 좁아지는 걸 실패라고 여기는 문화적 인식 자체가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SNS 팔로워 숫자나 단체 채팅방 개수로 사회성을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질보다 양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은연중에 받아왔어요.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아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 신뢰하는 소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은 내가 한정된 에너지를 더 지혜롭게 쓰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텅 비어가는 연락처를 보며 쓸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빈자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과 더 친해질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약속은 미뤄도 괜찮고,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말입니다. 지금 비슷한 고민으로 혼자 소갈이하고 계신 팽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밑에 짧게라도 마음을 남겨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